네,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공표해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난주 4월 4주차 후반 여론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였죠. 그래서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였는데 이제 보수 안철수 후보를 일부 지지했던 보수 중도 표심이 일부는 지금 홍준표 후보로 옮겨가서 지금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물론 아직까지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하면서 보수 단일화든 3자 통합이든 등등의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후보들은 다 완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3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누가 가장 유력한가라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가 30%로 가장 높게 나왔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중도 보수 후보들을 단일화할 경우 누가 가장 유리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안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지만은 지금 뭐 없다 모른다 무응답층도 우리 안 후보를 얘기하신 분보다 더 많다는 것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만약 3자 단일화 되면 저렇게 됐지만 양자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를 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저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유권자들도 보수층이 있고 진보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질문하는 거와 한쪽만, 그러니까 보수층만 질문하는 게 또 결과가 달라지고 네. 저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양자 단일화, 보수층만 단일화한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낫냐 그러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밀려요. 유승민 후보한테. 지지도 면에서는 원래 홍준표 후보가 더 원래 높게 홍준표 나오는데. 후보가 훨씬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단일화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인데 저기는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포함됐기 야권 지지자들의 때문이다. 역선택 아마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중도 보수로 혹시 분류될 수 있는 후보 중에서는 누가 유리한가 봤더니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의 결과는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에 대한 역선택으로 보지만 또 야권 지지자층에서는 보수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기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중도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경쟁력은 역시 안철수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사표 방지 심리든 어떻게든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보수하고 중도 쪽을 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훨씬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유승민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한테 불리하다. 홍준표 후보의 확장성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사실 유승민 후보를 얹어서 가야 되거든요. 지지자들을. 근데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은 홍준표 후보한테 찍어줄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확장력이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자 단일화든 양자 단일화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후보. 요새 아주 신이 났습니다. SNS도 본인이 이길 거라고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투 얘기를 꺼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화투 얘기, 고스톱 얘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보시면 참 정말 이거는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를 못한다는 취지로 월 5명이 고스톱을 칠 때 자기 순서가 안 들어오고 광 팔고 죽잖아요. 예, 저기 심유는 광 팔고 죽는답니다. 네, 광 팔고 죽는다니까 2명은 끝까지 완주하기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피가 10장이 되면 1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피를 열심히 많이 모으고 있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이 3개가 있으면 날 수 있잖아요. 3점으로. 네, 3점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2개를 모아놓고 아직도 하나를 계속 못 모으고 모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화투라면 1, 2, 3, 3개에서 저 빨간 피를 모으면 3점으로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국 3점으로 난다.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를 고스톱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1, 2, 3 홍단
저 5끝짜리라고 그러죠, 흔히. 예. 그렇게 얘기하는 저거를 몇 장을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로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이나 이걸 보면 저게 3장이 있어야 나는 거 아닙니까? 한 장 정도 아마 지금 한 장 정도 이렇게 먹어다가 갖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재밌는 비유를 많이 쓰는데, 자, 홍준표 후보는 3점으로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역전을 할 것이다. 곧 5월 5일 날 이제 크로스가 이렇게 일어나고 5월 6일 날 본인이 1등으로 올라설 것이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과거에 여론조사가 불리할 때는 여론조사 못 믿겠다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좀 믿나 봅니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출마 선언할 때 8%였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8%야.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나. 근데 내가 막 내가 그랬거든. 이놈 내가 집권하면 이거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요즘 와서 갑자기 올려줘요. 갑자기 없애버린다고. 홍준표는 한번 하거든요. 하면 내가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죠. 네, 이런 도둑놈이라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올바른 겁니다. 네. 대선 후보가 연설하는데 이렇게 삐삐 처리 많이 된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의 이게 또 이른바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정감 있게 들리는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집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좀 의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좀 적극성을 보이는 게 일종의 좀 자기 몸을 좀 부풀리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자꾸 수세에 몰리는 모양을 띠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나는 낙관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자신감 있고 그냥 서민 대통령으로서 나를 찍어주면 진짜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비록 좀 과장한 몸짓이고 언어지만 그렇게 네.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대선 후보 연설에서 저 삐삐 처리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이거는 비판의 네. 대상도 되고 좀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거는 저희가 삐삐 처리 안 했습니다. 삐삐 처리 안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은 또 내가 경남이 고향이지만 못된 놈들 많아요. 부산보다 더 심하다니까. 못된 놈들 말이요. 좌파들 막 버글버글해요. 내가 4년 4개월을 저거 빚 다 갚아줬잖아요.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남에. 뭐 땅을 팔아서 빚 갚아준 것도 아니고 행정계획, 재정계획 갖고 50년 먹고 살 거 다 마련해주고 청년도 꼴찌한 거 1등 해주고 그래 해줬는데, 이놈들이 내 퇴직하는 날 문 앞에서 도둑놈들이 소금 뿌리고 앉았어요. 그래 쫓던 놈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삐삐 처리하기는 너무 많아서요. 적어도 이거 하나는 이렇게 땡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방송 부족함 용어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작거리 혹은 이제 거리에서는 시민들과 조금 더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또 방송에 인터뷰할 때 용어보다는 더 좀 거칠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네. 어쨌든 자신에게 소금 뿌린 분도 분명히 이제 경남 도민이고 우리 국민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쨌든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도둑 X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네. 그런 후보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자기 암시가 되는 글들은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준표 후보 아침마다 페이스북 글을 오는데 오늘은 이런 글도 올렸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이제 마크맨 그 기자들이 30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되기는 되는가 봅니다. 이러면서 네. 계속 어떻게 보면은 주변 분들은 굉장히 과장됐는데 과연 네. 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이제 본인이 자기 암시적인 글을 올리면서 좀 스스로 자신감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계산된 발언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삐삐 처리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지금 좌파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반대는 나.
이걸 계속 암시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죠. 그렇군요. 저기보다 그럼 이쪽이 난데? 그러니까 아. 보수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표가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홍준표 후보가 하는 저 삐삐처리 자꾸 되는 말들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정치인의 언어의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쪽에서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본인의 사실 지지율을 올리고 끌어올리고 주목을 많이 받는 데는 또 이것만 한 게 없다. 네.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올라간다는 상황이 저는 어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지금- 재미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모범생이 나가가지고 연설하고 응원한 유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데 홍준표 후보는 만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만담가가 올라서 얘기하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왠지 재밌는 거예요. 네. 재밌으면 자꾸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는 전략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재밌다고 하셨는데 지역별 맞춤 노래도 굉장히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구를 따라 전복을 따라 서산 갯마을 참 이 콘서트인지 이게 공연. 유세장인지 공연인지 모르겠는데 공연이죠. 적어도 다 노래를 선곡하는데 다 뜻이 포함이 돼 아니 있다면서요. 뜻도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 서산 유세에 가서 서산 네. 갯마을을 부른 것이고 저 충청북도 유세에 가서 추풍령 부른 거 아니에요? 경상도 유세에서 왜냐하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이 넘어가는데 경계에 있죠, 넘어가는 게 추풍령 고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런 내용들은 결국 지역 맞춤형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모인 유권자들을 향해서 어떤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는 노래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찍어줄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확장력이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3자 단이라든 양자 단이라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후보 요새 아주 신이 났습니다. SNS도 본인이 이길 거라고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투 얘기를 꺼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화투 얘기, 고스톱 얘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백성문 네, 변호사. 보시면 참 정말 이거는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를 못한다는 취지로 월 5명이 고스톱을 칠 때 자기 순서가 안 들어오고 광 팔고 죽잖아요. 예, 저기 심유는 광 팔고 네. 죽는답니다. 네, 광 팔고 죽는다니까 2명은 끝까지 완주하기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피가 10장이 되면 1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피를 열심히 많이 모으고 있고 근데 이제 만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이 3개가 있으면 날 수 있잖아요. 3점으로. 네, 3점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2개를 모아놓고 아직도 하나를 계속 못 모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중도 보수로 혹시 분류될 수 있는 후보 중에서는 누가 유리한가 봤더니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옵니다. 앞서는 네.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의 결과는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에 대한 역선택으로 보지만 또 야권 지지자층에서는 보수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짧게 뭐 말씀드리면 중도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경쟁력은 역시 안철수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사표 방지 심리든 어떻게든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보수하고 중도 쪽을 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훨씬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유승민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한테 불리하다. 홍준표 후보의 확장성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사실 유승민 후보를 얹어서 가야 되거든요. 지지자들을. 근데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가 30%로 가장 높게 나왔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중도 보수 후보들을 단일화할 경우 누가 가장 유리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안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지만은 지금 뭐 없다 모른다 무응답층도 우리 안 후보를 얘기하신 분보다 더 많다는 것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만약 3자 단일화가 되면 저렇게 됐지만
양자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를 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저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자 유권자들도 보수층이 있고 진보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질문하는 거와 한쪽만, 그러니까 보수층만 질문하는 게 또 결과가 달라지고 네. 저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이 양자 단일화, 보수층만 단일화한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낫냐 그러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밀려요. 유승민 후보한테. 지지도 면에서는 원래 홍준표 후보가 더 원래 높게 홍준표 나오는데. 후보가 훨씬 높게 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단일화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인데 저기는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포함되기 야권 때문이다. 지지자들의 역선택 네. 아마도 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홍단, 그러니까 화투라면 1, 2, 3, 3개에서 저 빨간 예, 띠를 예. 모으면 3점으로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국 3점으로 난다.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를 고스톱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은 1, 2, 3 저 홍단 저 5끝짜리라고 그러죠 흔히. 예. 그렇게 얘기하는 저거를 몇 장을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로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이나 이걸 보면 저게 3장이 있어야 나는 거 아닙니까? 한 장 정도 아마 지금 한 장 정도 이렇게 먹어다가 갖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비유를 많이 쓰는데, 자 홍준표 후보는 3점으로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역전을 할 것이다. 곧 5월 5일 날 이제 크로스가 이렇게 일어나고 5월 6일 날 본인이 1등으로 올라설 것이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과거에 여론조사가 불리할 때는 여론조사 못 믿겠다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좀 믿나 봅니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출마 선언할 때 8%였는데 얼마 전까지 네,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공표해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난주 4월 4주차 후반 여론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였죠. 그래서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였는데 이제 보수 안철수 후보를 일부 지지했던 보수 중도 표심이 일부는 지금 홍준표 후보로 옮겨가서 지금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물론 아직까지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하면서 보수 단일화든 3자 통합이든 등등의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후보들은 다 완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3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누가 가장 유력한가라는 질문에 안철수